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지금 사진을 몇 장 제가 띄워드렸는데 혹시 뭐 셔터 스피드를 대충이라도 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제가 요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그러면은 오늘은 셔터 스피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처음 샀을 때 카메라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완전 생소하게 처음 접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또 기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배우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시작하면은 조금 더뎌요. 기계하고 이제 안 친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또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여자분들은 또 이제 감성이 뛰어나가지고 또 이 기계를 다루면서 그쪽 표현을 잘하는데 남자분들은 또 기계에만 또 빠져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사진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키스엔이라 이렇게 350 작은 모델이 있었어요. 보급형 모델. 완전 캐논에서 제일 하위 기종이죠. 그걸로 이제 사진을 처음 접하고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가 이제 뭔지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DSLR 가이드나 뭐 이제 그런 책들이 처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고 AV 모드는 뭐 이런 거고 이제 매뉴얼도 보고 하면서 사실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옛날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사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카메라 데이터를 보니까 2006년도, 7년도 뭐 그때 초창기 때부터 저는 보니까 이제 매뉴얼 모드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동호회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만나면은 이 AV 모드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캐논하고 니콘하고 조금 이제 뭐 기능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막 노출 고정이라든가 막 그런 버튼이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 다이얼. 요즘에는 이제 제가 후지 거를 써보니까 좀 그러는데 노출 보정 다이얼이나 이런 게 있죠. 좀 소니도 그렇고. 근데 사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노출 보정 다이얼 이런 게 없거든요. 요즘에 후지나 소니 같은 거 보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5단계까지 쭉 돌리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카메라 2006년도에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M 모드로 이제 매뉴얼 모드로 찍었다고 뭐 잘 찍었다고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노출 보정을 왜 하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A 모드건 S 모드건 이런 모드 자체가 일단 카메라가 생각 없이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 밝기나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정 가운데 정노출이 오게 이제 일단 맞춰주는 건데 사실 M 모드로 한다고 매뉴얼 모드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매뉴얼 모드를 조금만 더 알고 나면은 보통 이제 내출계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흰색은 밝게 찍고 어두운 거는 더 노출을 떨어뜨려서 찍고 그래서 그 정 가운데 있는 노출을 갖다가 올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찍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장노출을 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길거리 스냅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일하시는 분들 뭐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거의 뭐 안 거쳐간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상업사진 쪽에서도 뭐 움직이지 않는 것부터 뭐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뭐 경기 뭐 이런 것들도 찍어보고 작품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하나의 주제를 꾸준히 찍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인물 같은 경우도 좋아하고 인물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이제 전시도 한번 해볼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찍었고 또 풍경 같은 경우 뭐 야경 별 사진 뭐 그러니까 안 접해본 사진들이 거의 없거든요. 길거리 스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노출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노출을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사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 분들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A 모드나 S 모드나 이런 걸 많이 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매뉴얼 모드를 습득을 해가지고 뭐 등가 노출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길거리에서 만약에 이제 스냅을 찍는다고 하면은 내가 고정된 이제 뭐 빛과 그림자를 찾아서 이제 찍고 있단 말이에요. 빛과 그림자를 찾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어두운 쪽이다 보니까 지금 감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조리개 한 8 정도로 놨을 때 셔터 스피드가 뭐 한 30분의 1초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착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사람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라든가 차가 딱 극적으로 지나가니 그럼 저걸 고정되게 잡을 건가? 아니면 살짝 흘려서 잡을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조금 더 흘릴 거라 그러면은 뭐 지금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니까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겠죠. 근데 차에 뭐 차가 쭉 지나가는 거를
좀 빠르게 정지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잡겠다. 그러면 순식간에 셔터 스피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조리개를 5.64,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에서 뭐 60분의 1초, 150분의 1초 이렇게 이제 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를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다른 카메라도 좀 잡아봤는데 캐논 카메라가 정말 편해요. 이 등간 호출 같은 거를 순식간에 변환할 때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저 이제 후지 요 GFX 50 요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다이얼, 뭐 감도 요걸 한 손으로 이제 다 바꿀 수 있게 바꿔놨다고 했죠. 근데 완전히 이게 제 캐논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자,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잡으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엄지가 여기 와 있고 검지가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셔터 누르는 위치가 여기 이제 바로 이렇게 위에 있죠. 근데 검지 각도가 살짝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요 엄지 같은 경우도, 이쪽 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돌리는 게 더 각도가 좋은데, 자, 이건 이제 좌우로 돌려야 돼요, 셔터 스피드를. 근데 이 캐논 같은 경우는 다른 카메라하고 다르게 이제 이 원형 다이얼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것들도 엄지하고 각도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띄지도 않고도 조금만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자, 조리개를 뭐 2.8로 바꾸면서 반대쪽으로 셔터 스피드를 5칸 올리고, 요게 순식간에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후지나 다른 카메라들 버튼 모양이 좀 다른 카메라들도 조금 더 숙달이 되면은 빠르게 변환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써본 카메라 중에서는 이 등간 호출 순식간에 길거리에서 이제 바꾸고, 자, 등간 호출이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둘, 세 칸 돌렸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씩 나눠져 있으니까 한 스탑이죠. 그러면은 이 검지손가락은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쪽. 그러니까 순식간에 생각도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써본 카메라 중에서는 캐논 카메라가 제일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카메라들도, 후지나 이런 카메라들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동시에 둘, 셋,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 위치가 조금씩 이제 더듬거리면서 조금 이제 옆으로 돌리는 거에 좀 불편하긴 한데, 저희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도 캐논을 제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캐논이 써보시면은 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꿀 때는 정말 편해요. 검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반대로 돌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이제 자동 모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진이 잘 안 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예제 사진을 이런 걸 보여주지만은 예제 사진이 뭐 그렇게 또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무료 이미지 사이트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다운을 받아 놓은 건데,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하고 이제 매뉴얼 모드 이런 거를 좀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이 매뉴얼 모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도 처음에 사진 책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마 초창기에 처음에 카메라를 사고 뭐 첫날이나 뭐 그 정도까지는 오토로 찍었겠죠. 녹색 모드로 되어 있는 막 캐논 그런 설명서 보면서. 사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출을 결정하면은 보통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렇게 하잖아요. 장원 추측이든 이제 ND 필터도 뭐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역할이 이제 똑같이 다 밝기를 조절을 하면서 조리개의 셔터 스피드는 또 다른 역할을 하죠. 감도는 사실 이제 밝기만 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감도가 올수록 노이즈가 생기고, 감도를 내릴수록 노이즈가 없어서 좋다. 뭐 이제 이 정도인데,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는, 조리개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확 열면서 밝기를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빨리 움직이냐 아니면 길게 이제 열려 있느냐 이런 걸로 노출을 조절하는데, 단순하게 이 두 가지는 노출만 이제 조절하는 게 아니죠. 조리개 같은 경우는 공간감을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운동감을 조절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냥 편하다고 자동으로만 찍게 되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지 못하죠. 공간감이라든가 이 운동감을. 일단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사진을 찍으러 나가요. 뭐 길을 가요. 그러면은 뭐 어떤 피사체가 길거리에서 눈에 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저 피사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러면 뭐 천천히 움직이느냐 빠르게 움직이냐, 이런 게 이제 일단 계획되겠죠. 그러면 딱 보고선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야.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그때부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봐야 될 거는, 공간감을 어떻게 줄 것이냐, 심도를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출 거냐. 물론 이제 구도도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요거 빼버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 한 칸 딱 찍고 또 길거리 딱 가고 있는데,
어느 길 골목 앞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저는 골목 쪽에 이렇게 쭉 있고 저 끝을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지된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것도 잔상이 스르르르 남게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감이 필요한 사진이 되겠죠. 운동감이 사람들이 쭉 움직이는 이런 이제 운동감이 있어야 되니까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뭐 10분의 1초든지 1초든지 뭐 4분의 1초든지 뭐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고 손은 안 떨리게 잘 받치면서 뭐 조리개도 이제 공간감을 조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자 이제 4분의 1초를 해가지고 찰칵 찍으면은 사람들이 교차되면서 쓱 이렇게 잔상이 남는 이런 사진이 남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찍으려고 하면은 계속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가 단순히 감도처럼 밝기만 사진의 밝기만 조절한다. 그래서 맨날 카메라 보고 밝게 나왔어, 잘 나왔어, 어둡게 나오지 않았어, 하얗게 날아가지 않았어.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창의적으로 막 예술적인 사진 또 뭐 새롭게 표현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로 보내드린 사진도 보시면은 새들이 날거나 그럴 때는 막 2000분의 1초씩 되고 또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도 순간 포착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겠죠. 그럼 대충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런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고 이렇게 이제 창의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는 물론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카메라를 처음 사거나 이제 초보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실 텐데 이제 오래된 분들은 이제 카메라를 어느 정도 접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완벽히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뉴얼 모드를 쓰실 텐데 특히 이 장노철 쪽으로 오면은 뭐 오토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이제 M 모드를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막 1시간씩 주고 이제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물이 차 오르는 걸 표현하잖아요. 뭐 2분 4분 동해를 간다 그러면은 그냥 파도만 잔잔하게 고요하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는 뭐 2분 3분 8분 되는데 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표현할 때는 1시간이고 또 무슨 뭐 농구 경기라든가 뭐 아이스하키 경기 뭐 이런 뭐 스포츠 경기를 찍으러 가요. 뭐 그러면은 막 1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이스하키가 볼을 팍 치는 얼음이 튕기는 장면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뭐 순간 2000에서 4000 스피드 막 이 정도까지 막 감도를 막 올려가면서 막 찍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매뉴얼 모드를 계속 연습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극한의 이제 감도가 이제 어디까지인지 혼자 스스로 터득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웨딩도 그렇고 뭐 스냅도 그렇고 근데 항상 웨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행사에서도 꽤 어려운 축에 속하죠. 뭐 돌이나 뭐 이런 스냅이나 뭐 칠순이나 아니면은 뭐 야외 행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노출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웨딩 같은 경우는 이제 버진로드 같은 게 딱 들어가면은 특히 처음 가고 온 예식장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제 노출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불이 쫙 켜져 있다가 순식간에 이제 스팟 조명으로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딱 들어와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처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웨딩 사진 힘들어서 못 찍겠어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도 어두운 쪽을 재가지고 아 여긴 노출이 몇 정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정도 수치를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을 때도 한 장 찍어 놓고 음악이 나오면서 입장할 때도 조리 계열을 아까 이제 대충 기어놓게 했던 그런 수치로 미리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찍고 또 가까이 올 때는 후레쉬 터서 찍고 이런 조작이 이제 가능해요. M 모드로 매뉴얼 모드로 촬영을 하면. 근데 이제 A 모드나 뭐 이런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조리개는 이제 어둡다 보니까 2000발로 했어. 근데 이 카메라가 셔터 스피드를 신랑이 입장하기 때문에 신랑이 어떨 때는 천천히 입장해요. 그럼 보통 160분의 1초면 120분의 1초 뭐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근데 신랑이 갑자기 막 만세 부르면서 막 뛰어오는 속도로 막 빨리 오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200분의 1초, 250분의 1초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내 생각으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카메라는 단순히 내가 2.8이라는 조리개 A 모드를 썼을 때 나는 2.8 이렇게 딱 이제 A 모드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감도하고 이걸 조절해가지고 밝기만 조절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얘도 감도가 올라가면 노이즈가 생기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감도는 어느 정도 끝까지 안 올리면서 셔터 스피드를 막 40분의 1초, 80분의 1초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진이 그게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모드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급박하게 이제 뭐 그럴 경우에는 뭐 노출이 정말 많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면은 조리개를 셔터 스피드는 160, 그 다음에 감도를 이제 오토로 놔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뭐 반자동 모드나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안 되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요즘 카메라들은 이제 그게 적용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는 내가 꼭 조절을 해야 돼요. 흔들리게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정지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 뭐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흔들리지가 않게 찍어야 돼. 그럴 때는 다 내가 사람이 걸어오는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보통 뭐 160분의 1초 평상시에 160분의 1초면은 안 흔들리더라.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는 160. 조리개는 여기서 저 정도 심도를 놔야 되겠어요. 조리개 4 놓고 그 다음에 뭐 감도는 그냥 오토로 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감도도 물론 노출차가 많이 나는 데는 막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감도 조리개까지 다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M 모드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그래요. 이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이 노출,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거 조절만 하면은 거의 끝이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픽처 스타일이지 뭐 HDR 모드니 뭐 화이트 밸런스니 뭐 엄청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오토로 맡기고 뭐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든 카메라들이 점점 쉬워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공간감을 표현하는 조리개, 그다음에 운동감을 표현하는 셔터 스피드 요 두 가지는 꼭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된다. 지금 카메라들 보면은 뭐 미러리스도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는 진짜 뭐 길거리 스냅 찍는 뭐 브레스입니다. 뭐 하여튼 뭐 취재 기자, 라이프 기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가 뭐 모든 뭐 1920년대, 30년대 그런 사람들은 필름까지 갈아 끼우면서 초점도 수동으로 맞추면서 그렇게 하면서 셔터 스피드 조리개 조절하고 또 필름 감도도 조절이 안 되니까 감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필름까지 쓰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조절할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다 자동으로 맡겨도 제가 지금 말했던 조리개, 그다음 셔터 스피드, 공간감하고 운동감 요거는 꼭 사람이 조절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발권에 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셔터 스피드만 가지고도 사진 장르가 많이 나눠지죠. 뭐 장노출, 슬로우 셔터, 또 일반 그냥 평상시에 찍는 뭐 120분의 1초 같은 경우는 평상시 이색 같은 거 많이 찍고 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뭐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또 나오죠. 물방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초고속 사진이라 가지고 총알을 찍는 카메라들도 있고 그냥 셔터 스피드로 대부분의 이렇게 고속부터 장노출까지 또 기계적으로 이런 장르가 나눠지고 예술적인 장르도 그래요. 막 다줄 장르랑 흔들고 살짝 흔들리게 찍고 막 이런 것들이 모든 장르들이 거의 셔터 스피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무조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거는 내 걸 가지고 막 길거리 나가면은 정말 연습하기 좋거든요. 막 빠른 거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막 30분의 1초로 패닝도 한번 잡아보고 더 느리게 패닝도 한번 잡아보고 또 정지되어 있는 물체 뭐 이런 것들을 주밍샷으로 슉 당겨가지고 운동감이 있게 표현도 한번 해보고 또 그거를 삼각대 놓고 천천히 주밍을 시키면서 뭐 표현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로 모든 게 다 나와요. 이쪽에 이제 공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또 희미하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 선명하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게 내 의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자동으로 바뀌어도 요 두 가지는 꼭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사실 기타나 이런 음악 분야도 그렇잖아요. 기타를 사도 진짜 뭐 한 2, 3주 동안 이 코드만 잡는 연습만 해도 굳은 살이 딱 잡혀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지 코드를 뭐 줄을 쭉쭉쭉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아프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듯이 카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M 모드, 매뉴얼 모드를 해가지고 기간으로 따졌을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한 20일 정도만 진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느린 것도 찍어보고 빠른 것도 찍어보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셔터 스피드는 몇이 나올까 이렇게 찍어보고 그렇게 한 2주 정도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웬만큼 다 손에 익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정으로 이 등가 노출을 연습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전경 사진을 쭉 찍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예쁜 여자가 이제 걸어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풍경하고 이제 이런 게 넣는 게 아니고 저 여자 패션이 예뻐가지고 저 여자 포트레이트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리개 팔에 뭐 125분의 1초로 찍었는데 적정 노출은 뭐 같은 길거리니까 크게 변하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길거리 여자가 걸어오는 거 보니까 저 뒤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 그럼 이제 배경을 날려버려야 되겠죠. 자, 지금 적정 노출이 조리개 팔에 이제 400분의 1초인데 자, 그럼 2.8로 가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2.8까지 가면은 8에서 2.8까지 이제 9칸이죠. 9칸을 캐논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돌렸으니까
이쪽을 이제 반대로 9칸을 빨리 돌리면 되겠죠.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딱 돌리면은 바로 등가 노출 적정 노출로 해가지고 2.8로 이제 걸어오는 포트레이트를 바로 찍을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상업 사진도 이제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사진에서도 이게 엄청 도움이 되고, 사실 지금처럼 막 9칸씩 3스탑씩 변하진 않아요. 보통 뭐 4칸 5칸 사이에서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만 딱 익혀놓으면은 사진 찍는 데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저도 뭐 2007년도 8년도 9년도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길거리 스냅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제가 그때 좋아했던 작가가 이제 로버트 카파, 그 다음에 앙리카르트의 브레송 해가지고 이제 뭐 브레송 같은 경우는 뭐 사진 찍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좋아하죠. 그래서 길거리 스냅 찍는다고 맨날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뭐 서울의 창신동 골목 막 이런 데도 가보고, 여주 골목은 뭐 제가 카메라 들고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막 사람들 뛰어가는 거 기다렸다가 애들 뛰어가는 것도 찍어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골목 같은 데 다니면서 막 일요일 아침에 막 교회 가는 거 기다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찍어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길거리 스냅이 또 그런 기다리는 재미라든가 기다렸을 때 사람이 딱 와주고 또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재밌는 표정들 막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찍으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찍으려고 하면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카메라를 내 것처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 아까 이제 기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기타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 3주 동안 이 손 굳은 살이 배겨도 계속 참고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진 찍는 사람들도 이 카메라가 조리개, 셔터, 감도는 내 손으로 아주 주물럭거리면서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가지고 노는 재미만 해도 카메라 들고 막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런 또 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